브랜드만 보였던 독서실 사업이 지금은 수십 개가 넘는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실 저도 프리미엄 독서실 한번 차려보려고 컨셉까지 다 잡아놓고 점프 구하려고 송파구를 이잡듯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정말 느낌이 쎄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프리미엄 만화방, 프리미엄 키즈카페, PC방, 노래방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경험적 소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일반 소매업이라면 사실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직접 가야지만 소비가 발생하는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들입니다. 그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려면 일단 경쟁자들보다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일단 내 건물이 좀 많이 커야 됩니다. 제일 크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내 가게가 제일 잘 꾸며놔야 됩니다. 브랜드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받쳐줘야 되고 인테리어든 그 내부 퀄리티가 좀 뛰어나야 돼요. 100평이 크고 50평이 작은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만큼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은 70평이 가장 클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100평도 작은 평수일 수도 있어요. 10년 된 목욕탕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새로 생긴 최신 목욕탕이 평수도 크게 생겼는데 10년 단골이라고 오래된 거 계속 하실 건가요? 음식은 오래될수록 노포로 인정받지만 경험적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은 얄짤없이 고객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PC방이 2만 5천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1만 개 정도예요. 2만 5천 개에서 1만 개로 줄어들었으니까 과연 PC방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장이 줄어들었을까요? 당시에 30평에서 50평 작은 개인 PC방들 사이에서 기업형으로 100평 이상으로 최신 시설, 최신 인테리어, 최신 사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개인 PC방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신의 분양 건물을 임대를 놓고 싶은데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임대가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 건물에서 독서실, 만화방, 커피숍 하는 분들 이분들도 울고 싶은 분들 요즘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다가 점점 수익이 악화되고 내 돈 들여 투자를 더 했는데도 임대료 수준도 못 내고 이자도 버거워하는 건 뭐 이런 건물주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근데 건물주도 아니고 세입자라면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많겠죠. 정말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에 걸맞는 분석력이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아보는 당신이 똑똑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투표직입니다.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거는 보통 창업을 하실 때 프랜차이즈가 됐든 어떤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실 텐데 실제로 겉에서 우선 받아보는 비용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뭐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틀리고 뭐가 추가로 나오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통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맹비, 뭐 교육비, 인테리어, 간판 내부 사인물, 주방 설비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설비라고 하면은 그 일반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 인테리어 부분을 뭐 시설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그 속에 그 내부 공사만을 일컫는 거고요. 외부로 나오게 됐을 때 간판이나 뭐 주방에 들어가는 설비나 홀 용품, 뭐 의탁자 이런 것들은 다 별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평수로 나눴을 때 평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뭐 창업 비용을 보시면은 일단 가맹비하고 교육비가 보이는데 가맹비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상표권, 영업지역 같은 거를 공모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 브랜드를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가맹비를 면제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많아졌는데 일단은 가맹비가 이 브랜드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가맹비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요. 2년 뒤에 그 가맹비 조건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비 같은 경우는 배워야죠. 정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리 실습을 하고 콜 서비스 교육을 하고 여기 보면은 본사 셰프나 슈퍼바이저 공식을 성능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은 본사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원 오픈을 했을 때 본사 직원들이 3일에서 5일 길게는 뭐 열흘 이상도 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경비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뭐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본사에서는 디자인이나 그 인테리어를 뭐 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 직원들이 있고 실제 실행하는 회사들은 거의 따로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주고 그 위탁받은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평당 170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5평 기준이죠. 15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170. 보통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15평이면 15평과 8평 내지는 뭐 10평 이렇게 됐을 때 작은 평수일수록 많이 싸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8평 공사를 하든 10평 공사를 하든 12평 공사를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오히려 작은 평수를 하게 되면은 더 싫어해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차피 전기, 목공, 도장, 뭐 설비 참 평수 작다고 뭐 전기가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목공사가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색칠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설비도 다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공정은 다 들어가는데 평당 평형수가 작다 보면은 결국 가져가는 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평인데 여기 보면 2,550인데 뭐 10평이니까 뭐 1,500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평당 170을 책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통상 본사에서 위탁업체에 주게 됐을 때 위탁업체에 주는 금액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평당 한 30만 원은 빠지게 될 거예요. 이 브랜드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그래야지 평당 뭐 30만 원 정도는 본사에서도 마진을 보고서 그다음에 좀 공사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점주 직접 시공 가능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감리만 봐주고 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회사를 데려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테리어로다가는 수익을 안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간판 및 내부 사인물 보통 15평 정도 하면은 전면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채널 박스 그리고 내부 사인물 일체 간판비라고 하면은 그냥 겉으로 달리는 간판만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간판 회사에서 그 속에 들어가는 뭐 다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뭐 벽에 붙어있는 그런 사인물이라든지 그런 거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도 실제 자재비는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에 또 설치비, 간판을 걸다고 하더라도 뭐 사다리라든지 그걸 또 올라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달 수가 없어요. 그럼 한 2명이 와야 되고 그거를 운송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다는데 합차가 온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주방 내부 입구 기자재, 그러니까 주방 설비죠.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도면을 살짝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카운터에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냉장고가 있고요. 그 오른쪽 옆에 간택기라고 해서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 옆에는 싱크대가 있고 냉장고가 2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토핑 냉장고라고 해서 그 음식을 놓고서 거기다 토핑을 올리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밑에는 냉장고 역할을 하고 위에는 그 작업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면 또 작업대가 보이고요. 식기세척기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방을 이렇게 가득 채운 금액이 지금 1,1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방 홀용품 25석 기준. 요즘은 테이블 기준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그 2인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좌석 숫자로다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아홉, 24개네요. 보통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견적서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5석 기준해서 6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위탁자가 500만 원이고 그리고 주방 홀용품은 나갈 때 그릇이나 접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테이블 맞춰가지고 나가는 비용이 지금 600만 원의 뜻입니다. 오픈 물품에는 메뉴판, 유니폼, 전단지, 배너, 명함, 판촉물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잘한 거지만 그래도 모아놓고 나면 뭐 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품은 메뉴판 TV 2대. 여긴 메뉴판이 TV로 들어가네요. TV로 들어가게 되면은 메뉴판 교체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대신에 테레비 가격이 들어가니까
및 소품. 액자 같은 경우는 좀 그 인테리어가 끝나고 하는 그 액자를 얘기하는 거고, 소품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음식 모형 같은 것도 소품에 속하고요. 포스 시스템, 그러니까 포스는 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발주도 넣고 매출 관리도 하고 실제 뭐 정보 인터넷도 하고요.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요즘은 보통 사람 안 쓰고 진동벨로다가 그 커피숍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진동벨도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몇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 합쳐가지고 좀 700만 원 해서 합계 7,150만 원이라고 지금 창업 비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매장을 보니까 견적서를 보여드릴게요. 견적서를 보시게 되면은 쭉 해가지고 지금 8,745만 원이 나와요. 여기는 7,150만 원인데 8,745만 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부분의 갭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금액만 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한 낭패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막 생각지도 못한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힘들어 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지금 15번 똑같은데 가맹비하고 교육비가 면제가 돼 있네요. 보통 견적을 뽑을 때 처음에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견적에서는 빼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빼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리고 뭐 오픈 같은 경우도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본사의 직원으로 다 파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혜택을 좀 받으신 거죠. 계약이행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물류보증금이에요. 본사에다가 물건을 갖다 쓰는데 나중에 물건가 대여 못할까봐 보증금을 내라, 뭐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미리 돈을 받아놓는 거, 뭐 예를 들면 선불로 받아놓는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버스카드 충전하듯이 점주는 충전을 카드에다 시키는 거고, 그 카드에 있는 비용만큼 그만큼 물류를 주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테리어가 아까 지금 평당 170만 원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점주가 직접 시공 가능하다고 했고 감리비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좀 보니까 140만 원으로 진행, 굉장히 되게 지금 할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지금 평당 30만 원이나 싸졌으니까 15평 기준으로 하면은 3일은 3, 4, 50, 450만 원이 지금 다운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되는 거고, 사실 140만 원, 요즘 평당 140만 원 인테리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탁업체에다 주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위탁업체가 받는 금액으로 140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금액이에요. 주방기기 같은 걸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1,100만 원이 나왔는데 플러스 맞추면 규정설명, 기물 유치 해가지고 냉동고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플러스가 된 건 뭐냐면 냉장고라든지 가운데 그 작업대 부분 좀 비싼 것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에는 주방 설비하고 홀용품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홀용품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100만 원하고 600만 원이 합쳐진 거를 지금 여기 주방에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2천만 원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100만 원하고 600만 원이 합쳐져가지고 1,700인데 300만 원이 업돼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금 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는 규정 간판, 내부 사이드볼이 들어가고 6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위탁자 같은 경우도 홀테이블 의자에서 550만 원 비슷합니다. 홍보물 기타 이것도 지금 다 비슷해요. 그래서 6,15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바로 처음에 7,150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 거죠. 근데 아까 8,7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지금서부터 실제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별도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 냉난방에 보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들어가지 않은 게 뭐냐면 음향 설비, CCTV. 이건 뭐냐면 음악 나와야 되잖아요. 음악 나오려면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CCTV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 공사, 아까 얘기한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인테리어입니다. 그 안에 것만 하는 그거고, 아웃테리어는 옵션에 들어가요. 실제로 새 건물을
실제로 새 건물을 한다고 해도 겉이 이뻐야지 손님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자 보죠. 지금 보시면은 전면 공사가 있는데 샤시 하단 갈바, 전면 갈바. 갈바라고 하는 거는 철입니다. 철. 샤시 여기 보면은 샤시가 있고 여기 하단에 이 검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가 철로다가 감싼 거예요. 철로다 감싼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이거를 지금 다 돌린 게 지금 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문 갈바. 출입문은 요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문은 그냥 사무실 들어가듯이 그런 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짝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원.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는 아까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실제로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전반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배전반 때문에 좀 위치를 옮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전반을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규정 러닝이라고 해서 바깥에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 이 그림에는 없는데 그 창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 막아주고 이런 것들, 비 막아주고 비 막아주고 그게 바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80만 원. 러닝은 매달로 했습니다. 조금은 6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옵션이 10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2차 옵션이 있습니다. 별도 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공사랑은 사실 상관없이 그 건물 때문에 그 매장 때문에 생기는 비용들이에요. 첫 번째 철거. 처음에 아예 하나도 없는 가게라면은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철거할 필요가 없겠지만 뭐가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식당이라든지 오래된 식당이라든지 파티션이나 이런 거 좀 구조물이 많은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10평 기준했을 때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방통이라는 거는 바닥이에요. 바닥.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은 바닥이 푹 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공공 조건에 필요한 건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 하단도 하고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푹 꺼져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바닥 추가 공사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천정 된조 공사. 이 천정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닌데 천정이 무적정 이게 높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공간이 넓어지면 냉난방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휑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천정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천정이 막혀있죠? 천정이 막혀있는데 이거 막기 전에는 그 위에 보면은 전기선도 돌아다니고 돌로다가 이렇게 하리 같은 것도 있고 좀 지저분해요. 이것저것 전선도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걸 좀 막아주는 거죠. 그 비용을 지금 천정 공사라고 해가지고 그 비용은 지금 안 들어간 거고요. 전기 승합 공사. 예를 들면은 주방에서 쓰는 오븐기라든지 튀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용량이 5kg, 10kg밖에 안 되면은 20kg가 필요하다. 10kg를 승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승합을 할 때 한전에다 주는 비용이 있고 이런 걸 좀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키로당 15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10kg 승합한다고 그러면은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전기를 멀리서 끌어야 되는 상태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층고 초과 공사. 그건 뭐냐면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3m 이상이 되면은 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로 올라갈수록 붙여야 될 것도 많고 붙이는 건데 높으면 또 사다리 갖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사람도 더 쓸어야 될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층고가 너무 높으면은 따로 또 별도로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냉난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냉난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주방 10평 냉난방 전용 한 대, 그리고 홀 40평 냉난방 전용 한 대, 예산으로 550만 원. 이 얘기 뭐냐면 일단은 홀하고 주방이 좀 따로 냉난방기가 들어가요. 주방도 엄청 덥기 때문에 거기 하나 들어가고 홀에도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곱하기 2를 합니다. 예를 들면 15평이다. 30
50평짜리 한 대 놓고 이렇게 해서 2배로 놓는다가 원래 그거였는데 최근에 지금 한 2, 3년 제가 저희 매장을 좀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는 2배로는 안 돼요. 3배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15평이면은 45평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주방에는 10평짜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주방에는 좀 지저분해도 되니까 에어컨 하나 10평짜리 놓고 선풍기 돌리면은 그래도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홀에는 아까 얘기한 20평 정도가 아니라 35평 정도가 들어가 주는 게 속 편합니다. 손님들 더운 거는 정말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15평 기준에서 45평 들어간다고 했을 때 30평짜리 한 대 300만 원 잡고 거기 들어가는 거 주방 들어가는 거 100만 원 잡고 거기에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500에서 60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니라도 그 개인으로 꾸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소변기, 대변기, 그 세면대 그 도기 바꿔야 되고 타일 공사 이렇게 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한 조에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새롭게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덕트 입상 공사는 뭐냐면은 주방 같은 데 보면은 그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연기 빨아들이잖아요. 전기를 빨아들이는 것도 공사지만 그 연기가 바로 뒤로 빠지면 속 시원한데 또 옥상까지 올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연결체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설치 공사,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가스 설치 공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도시가스가 거기 흐르는 거지 내 가게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스 인입 공사라고 해서 도시가스 그 가스 공사가 나와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 유입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샤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허가는 뭐 영업실 고증도 받고 뭐 사업자 등록될 때 뭐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지방 경비, 이거는 서울 수도권 제외 지역이라는 건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공사를 하는 팀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이면 출퇴근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 밑에